자, 보자. 자, 이제 미분계수랑 도함수라고 해서 다음 단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 단원은 일단 그 이 미분계수 앞에서 우리 배운 그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이랑 이제 뭐 배웠어? 함수의 연속 배웠지, 연속. 맞지? 이렇게 두 개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 이제 미분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미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걸 배운 거야. 오케이? 이걸 위해서. 그래서 이 미분이라는 걸 이제 할 텐데, 이 미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프를.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미분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2차 함수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 2차 함수라는 걸 맨 처음 배웠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웠잖아. 이걸 처음 배웠을 때, 얘가 포물선이라는 거를 배웠잖아.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배운 건 아니지. 그냥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냥 듣고 그냥 외운 거잖아. 그리고 뭐 몇 개 대입해보고 그냥 점 몇 개만 대입해보고 좀 그냥 근데 사실 점 몇 개 대입해서 연결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냥 배운 거잖아. 그렇게 해서 그냥 외웠잖아, 그지? 근데 사실 점 몇 개 대입해본다고 해서 이런 그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 사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일단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서 첫 번째 증분이라는 게 있어, 증분. 자, 일단 이거 먼저 해보자. 자, 평균 변화율. 자, 첫 번째가 증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증분이라는 게 이제 그 단어가 이제 좀 바뀌어서 그렇지 별거 없어. 그냥 증가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증가량. 그러니까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이런 곡선의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자. 자, 여기가 x축이 있다 해볼게. 자, 이 상태에서 y축 그릴까? 자, 이렇게 있다 해보자. 자, 이런 상태에서 요 fx라는 함수 위에 임의의 점 내가 하나 a, fa라는 점을 하나 잡아볼게. fa를 잡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을 b, fb라는 점으로 하나 잡아볼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요 두 개의 점을 그냥 직선으로 쭉 이어보면 뭐 이런 그림이 나오지. 대충 그리면. 맞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에서부터 B까지의 증가량이 있잖아. 증가량. 요거를 우리가 X에 대한 증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A부터 B까지의 그 증가량. A에서 B까지 증가한 그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만큼을 우리가 X 증가량이라고 하는데, 그걸 여기서는 이제 X의 증분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델타 X라는 걸 쓸 거예요, 이제부터. 삼각형 그리고 X라고 쓰면 돼. 그래서 X 증가량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FA서부터 FB까지 요만큼의 증가량이 있겠지. 맞아? 그럼 이 증가량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델타 Y라고 하는 거예요. Y 증가량.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요거 우리가 뭐야? 뭐로 배웠냐 옛날에? 그러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지. 기울기. 이 기울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하냐? 그러니까 기울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기울기를 그냥 여기서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한다고. 그치? 그냥 용어만 좀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자, b-a분의 fb-fa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지. 됐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해하냐?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이만큼의 길이를 x 증가량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델타 x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지. b라는 값을, 요 b라는 좌표를 내가 a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나? 맞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고 쳐봐.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3이잖아, 3. 그치? 3만큼 증가했으니까. 근데 4라는 값을 1 플러스 3이라고 써도 상관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의 좌표에서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얘가 됐겠지. 맞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당연히 마찬가지 여기 B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B 대신에 요 A 플러스 델타 X를 좀 대입을 해보면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에 A 플러스 델타 X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A가 사라지지, 그치? 그럼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델타 X분의 뭐야? F A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 마이너스 FA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 이해하냐? 그래서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그 표현 방법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델타 X 약간 X의 증분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 됐어? 그래서 그냥 A에서부터 B까지의 그냥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됐냐? 별거 없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니까 지금 보면은 세 가지 표현이 있지. 그냥 단순히 그냥 기호로 델타 x분의 델타 x로 델타 y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b-a분의 f-fa 이렇게 함수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증분을 이용해서 x의 증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한 세 가지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자, 이런 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 순간 변화율 아까 내가 이제 미분이라는 거는 이제 그 뭐야? 미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최종 목적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이제 이 평균 변화율 가지고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떤 그래프를 내가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건데 지금 주어진 게 예를 들어서 점이 딱 2개밖에 없다고 해볼게. 그러니까 딱 점이 2개가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함수가 이 점을 지난대. 이 두 점을 지난대. 그리고 요거에 대한 기울기를 뭐 찾아보니까 대충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이렇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잖아.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모르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한, 좀 세분화된 그런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좀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울기가 요 두 점을 찍고 기울기를 이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근데 내가 이제 이번에는 기울기를 이 점에서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기울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자세한 기울기지. 요 점에서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다 기울기를 그려보면 대략적인 그림이 좀 나오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기울기랑 이 점에서 기울기, 이 점에서 기울기, 이 점에서의 기울기 이런 좀 이렇게 세세한 기울기들을 알고 있으면 이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이 나오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봐. 지금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점에서의 기울기면 이렇게 생겼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면 이렇게, 이 점에서 기울기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하나씩 다 이렇게 그려보면 대충 어떤 그림인지 보이잖아. 그리고 요 위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그래프라고 치면은 요 점에서 기울기는 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점에서 기울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기를 내가 좀 자세하게 이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러면은 기울기 이 모든 점들에 대한 기울기를 대략적으로 알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잖아. 이해하냐? 돼서? 안 되냐? 아니, 봐봐. 그러니까 요 두 점만 가지고는 이 두 점의 기울기만 가지고는 이 그래프의 그 정확한 모양을 우리가 찾을 수 없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이제 요 곡선 위에 있는 그 점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점에서의 기울기를 다 찾고 싶은 거야.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려면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된 이런 그래프라면 기울기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의 기울기가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점점 올라가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보고 대충 내가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그 기울기를 다 하나씩 그렸을 때 대충 이렇게 생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그림이니까 기울기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그림이 좀 다르지.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다르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그 기울기를 다 찾으면 다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나온 게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두 점에서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순간 변화율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의 그거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게 순간 변화율이야. 한 점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알고 있다면
이 fx 위에 모든 점에 대해서 이런 기울기를 다 안다면 이 그래프의 생긴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됐어? 자, 그래서 나온 게 순간 변화율인데, 그럼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이 평균 변화율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만약에 내가 a라는 값을 고정을 시키고 요 b라는 값 있지, b를 a한테 한없이 보낸다고 생각을 해봐. 자, 이거 그림을 내가 좀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fx를 이렇게 그려볼게.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해볼게. 자, a에서 b, a랑 b를 가지고 만든 기울기는 대충 이런 모습이란 말이야. 맞아?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b를 a한테 한없이 보낸다고 생각을 해볼게. 보냈을 때 그 기울기를 찾는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b가 이렇게 오면서 조금씩 오면서 한 요 정도에 있을 때 기울기를 찾는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오면서 한 이 정도에 있을 때 a, b의 기울기를 찾으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b를 a한테 한없이 보낸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리미트라는 걸 쓸 거거든. 그럼 리미트 b가 a로 간다라는 걸 쓸 건데, b가 a로 간다라는 거는 b가 a가 되지 않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거의 이 b라는 점이 a에 거의 가깝게, 그러니까 거의 똑같게 되기 전까지 그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울기는 거의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이해하냐? 뭐 같은 건 아니야. b가 a가 되는 건 아닌데 거의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냥 거의 한점으로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그냥 이 점에서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기울기라기보다는 이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냐? 이거 됐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 그러니까 b가 a 쪽으로 한없이 다가왔을 때 그거에 대한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이제 이 점에 대한, 이 a일 때 점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딱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이 fx 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기울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 어떻게 생겼는지가 보이니까. 이해하냐? 그치? 요런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세 개를 다 해볼게. 일단 첫 번째 우리 평균 변화율의 그 식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뉘었잖아.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었지, 그지? 그럼 요거에 대한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b가 a에 한없이 다가가는 거니까 결국 델타 x가 어디에 다가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자, 봐. b가 a에 한없이 다가가잖아. 그러면 델타 x가 점점 줄어들면서 뭐가 되겠어, 나중에? 0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요런 기호를, 그러니까 이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기호를 사용했을 때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극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울기에 대한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울기에 대한 극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일 때, 그러니까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기호가.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아까 b-a분의 fb-fa 있었던 거 있잖아. 그걸로 생각을 해보면, 자, b가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b-a분의 fb-fa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니? 아니면은 아까 했던 거대로 이제 리미트, 우리는 또 그런 거 있어. 델타 x분의, 델타 x로 표현한 거 있었지.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었잖아. 그 평균 변화율에서. 맞지?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델타 x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0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b가 a로 간다는 건 델타 x가 점점 줄어들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요거 델타 x분의 fa 플러스 x 델타 x 마이너스 fa를 한 게, 이게 이제 x는 이제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걸 기호로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앞으로 이제 f'a라는 기호를 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되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 이렇게도 얘기하고,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얘기해.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x가 a일 때 미분계수라고도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분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치? 그래서 순간 변화율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공식 뭐 기호, 그러니까 이건 사실 기호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계산하는 건 아니고 이건 단순히 기호라고 그냥 생각해도 돼. 기호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이거랑 이걸 가지고 계산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두 가지 공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됐지? 그래서 요게 이제 x는 a에 대한 순간 변화율, 뭐 미분 계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거 가지고 몇 개만 좀 보면, 그러니까 A 단계 몇 개만 좀 봐볼게. 그러니까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냥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220번 잠깐만 볼게. 다음 함수에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구하래.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얘기야, 그냥? 기울기 찾으라는 얘기야, 기울기.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한다 했으니까 이제 뭐 b 마이너스 a 요거 생각하면 돼. 그냥 요 부분 생각하면 돼.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요 값을 계산을 그냥 하면 되거든.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f1이 얼마야? 아이고 마이너스 1죠. 1 대입하면 얼마인데 저거? 1이지.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인데? 3이지, 그지?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요거 그냥 평균 변화율이야. 그냥 기울기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치? 밑에 것들도 마찬가지고. 자, 요것도 그냥 마찬가지지. 1에서 3까지 변할 때 그 기울기랑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변할 때 기울기. 그냥 계산만 해주면 돼.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요것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뒤에 걸 좀 이용하는 거지. 델타 x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x에 대한 증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표현한 건데, 자, 요것도 그냥 똑같이 한번 해볼게. 요거에서 지금 평균 변화율 구하라 했거든. 2에서 2 플러스 델타 x까지의 평균 변화율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요 뒤에 있는 공식대로 대입하면 델타 x분의 f2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 마이너스 f2라고 쓰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대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델타 x분의 뭐야? 그냥 대입하면 돼. 2 플러스 델타 x 대입하면 얼마야? 3 곱하기 2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에 플러스 1 1라 쓸 수 있지, 그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인데? 7이지, 7. 요거 계산하는 얘기야. 그럼 계산은 얼마야? 델타 x분의 6에다가 이제 얼마냐? 이거 7에다가 빼면 얼마야? 빵이지, 빵. 그리고 이제 3 델타 x니까 델타 x로 약분이 가능하겠지, 그지? 약분하면 얼마? 3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지? 다시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지. 이 fx라는 게 지금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에서 x 앞에 있는 개수 요게 뭔데?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 3이 나오겠지. 이해하자. 자, 그 다음에 25번도 마찬가지. 여기서 다음 함수의 x는 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래. x는 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래.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점에서의 그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이제 기울기 구할 때처럼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미분 계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어떤 한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고 나온단 말이야. 아까 봤던 것처럼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한 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는 요걸로 사용하지 않고 이걸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x는 1에서의 뭐 미분계수 찾아라. 뭐 이런 말은 요걸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해볼게. 자, 그러면은 뭐 물론 이걸로도 계산이 가능한데 일단 요걸로 해볼게. 자, 계산해보면은 지금은 미분계수니까 이제 극한을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1 이거를 다 계산해주면 되거든. 요거를. 자, 그럼 일단 계산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 대입하면 얼마야, 처음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x 플러스 2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얼마인데? f1 플러스 델타 x니까 대입하면 3 플러스 델타 x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3이잖아, 그지? 그럼 없어지면서 얼마가 나와? 1 나오지, 그지? 요거 분의 요거 그냥 하면 되니까. 약분되니까 그냥, 그지? 예. 그래서 1 나오지. 기울기 1이라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저게 지금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기울기 얼마야, 지금? 1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1이 나오겠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1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쟤는 지금 어차피 1차 함수기 때문에 어떤 x가 어떤 점에서든 무조건 기울기는 1일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저런 건 그냥 x 계수 보고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좀 안 되지. 여기서부터는 그런 게 안 되지. 2차 함수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어차피 식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볼게. 델타 x분의 뭐가 되냐? 저기다 1 플러스 델타 x 그냥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델타 x라고 쓰면 되고, 맞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1 나오지, 1. 그러니까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면 돼. 자, 리미트 델타 x가 이제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위에 거 전개 한번 해볼게. 전개하면 델타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델타 x 제곱, 마이너스 2 델타 x,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2 델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아? 그러면 이제 요놈하고 요놈 없어지네.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면서 플러스 2까지 없어지지. 맞아? 그럼 남는 거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얼마야? 약분까지 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델타 x가 나오지.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그냥 이거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t t 같은 거 뭐야? 얼마야 이거? 0 0 대입하면 되잖아 이제.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이야 저기. 그럼 실제로 저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2차 함수니까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겼지? 요 가운데가 얼마야? 가운데 x값은 1이지 1. 대칭축의 방정식이 1이잖아. 그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렇게 나오지. 요 기울기 0인 거 맞잖아. 이해하지? 됐냐? 요런 게 미분계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같은 말이야. 이것도 지금 보면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에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라고 나왔잖아. 똑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기 마이너스 1,4지. 이건 구간이 아니라 구간의 기호가 아니라 그냥 점의 좌표잖아. 마이너스 1,4인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이 함수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뭐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미분계수랑 접선의 기울기랑 순간 변화율 이 세 개의 용어가 다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달라진 것 뿐이지. 같은 말이야. 똑같이 순간 변화율 요거 구하라는 얘기지. 요거는 어차피 같으니까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게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그 함수는 이제 무조건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볼게. 일단 요거 먼저 얘기해볼게. 미분 가능이라는 말 먼저 한번 볼게. 자,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 앞에서 했던 연속이랑 연속, 불연속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아까 미분계수를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자, 리미트 우리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요걸 미분계수라고 얘기했었거든. 요거를 기호로는 f'a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맞아? 그러면 요 f'a가 존재하면 이게 있으면 이게 존재하면 우리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얘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거는 이제
그냥 앞에 있는 극한을 보면 되는데, 얘 어찌됐건 얘도 이제 극한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에 대한 극한이지. 그럼 당연히 지금 0으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뭘 따져야 돼, 우리가? 상수로 가는 극한이니까 뭐랑 뭐를 따져야 돼? 뭐 상수로 가는 극한이잖아. 그러면 뭐랑 뭐를 따져야 되지? 좌극한이랑 우극한 따져야 돼. 그러니까 극한이니까 기본적으로. 그치? 그래서 얘도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다를 수도 있잖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맞아? 그래서 다르게 되면 당연히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해하지?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1일 때 2라고 할게, 여기. 요 그래프는 뭐 x 플러스 1?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있다고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 해보자. 요거는 우리가 3 1일 때 3이고, 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해볼까? 이렇게 있다 해볼게. 오케이. 이런 그래프가 있다 해보자. 자, 일단 얘는 지금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지, 그지? 얘는 연속이 아니잖아, 그지? 불연속이야. 자, 불연속인데, 그럼 여기서 내가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볼게. 미분이 가능한지, 미분이 불가능한지, 요거를 좀 살펴보면. 자, 그럼 x는 1에서의 미분 개수가 존재해야 되잖아. f'a라는 게 존재해야지. 그러니까 이 극한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x는 1에서. 맞지? 그러면 당연히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따진다고 했지, 그지? 그럼 좌극한을 먼저 따져볼게. 자, 리미트 델타 x가, 자, 우리 보통 이제 델타 x를 이제 h로 좀 많이 치환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h라고 많이 써. 매번 델타 x 쓰기 힘드니까 h라고 그냥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h가 0으로 갈 때 h, 0 마이너스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그다음 마이너스 fa. 자, 이거를 계산할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x는 1에서니까 a 값이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일단 이거의 값을 따져볼게. 뭐 물론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고, 굳이 계산을 안 하고 어차피 지금 둘 다 몇 차 함수야? 둘 다 1차 함수니까 그냥 기울기만 보면 되겠지. 어차피 얘가 기울기의 극한이니까. 맞지? 그럼 1의 왼쪽에서 오는 1의 좌극한에서의 기울기를 따져봐봐. 얼마야? 1이지. 얘 기울기 1이잖아. 맞아? 기울기 1이야. 됐어?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그 다음 마이너스 f1. 자, 얘는 얼마야? 1의 오른쪽에서 왔을 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러면 1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 같아, 다르지? 그럼 이게 존재해야 안 해? f'1이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지 않지. 그럼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이해하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미분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얘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지.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요 함수 x는 1에 대해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니? 우리가 연속이 아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 세 가지가 있잖아. 그치? 지금 같은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그런 불연속이지. 그치? 그럼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 두 가지에 대해서. 대충 그려볼게.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이렇게 해볼게. 그래프를 자, 이렇게 있다 해볼게. 2차 함수라고 생각해볼게. 2차 함수. 좀 그림 그지같이 그렸는데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여기 x는 1이라고 해볼게. 자, 이번에 함수값이 없지. 맞지? 함수값이 없는 불연속인데 이때 한번 이제 그 마찬가지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 이거 그냥 식으로 한번 해보자. 자, 이 함수의 식을 내가 y는
그림을 이렇게 해볼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해볼게. 그러면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2겠네. 0이고 그리고 x가 이제 1이 아닐 때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써볼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멍이 뚫려 있겠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x는 1에서 이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자, 이거는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 지금 그림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게. 자, 요거 위에 거 먼저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좀 식이 길어지겠네. 그대로 써볼게. 리미트 h가 0에 좌악한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h분의 1 플러스 h 대입하면 얼마예요? 1 플러스 h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플러스 h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에 얼마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나오냐? 1 나오네, 그치? 1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 계산은 얼마야? h분의 언제 나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의 2h 그 다음에 마이너스 h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2h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아? 그럼 계산하면 얼마 이거? 계산 뭐 나오냐? 이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h니까 얼마야? 잠깐만,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가 0에 좌극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h잖아. 그럼 계산하면 얼마 이거? 0 나오나? 그치, 0 나오겠네. 근데 이게 0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겠다. 우극한도 똑같이 0이 나오긴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요거는 식으로가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겠는데. 이거는 그냥 볼게. 이거는 식으로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우극한으로 해도 식은 똑같으니까 마찬가지 똑같이 0이 나오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1에서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x는 1에서의 미분 계수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 맞아?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말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의 기울기랑 이쪽에서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1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해 안 해? 아예 안 하지, 그지?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이렇게 나올 텐데, 있었다면, 함수값이 있었다면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여기서는 접선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아예. 접선이 되려면 여기랑 접해야 되잖아.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되잖아. 맞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가 1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 자체에서 기울기가 아예 나올 수가 없다고 그냥 생각할게.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지금 식으로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접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렇게 할게. 그 다음에 또 뭐지? 그 다음에 이제 극한값이 없는 건 했고, 그 다음에 함수값 없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른 거잖아. 맞지? 그럼 이것도 근데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 그냥 여기 이 그림 똑같은 그림에다가 왜 가운데 구멍만 뚫어놓고 그냥 함수값이 없다고 그러니까 함수값이 다르다고 생각해봐. x가 1일 때 여기 함수값이 없고 여기 위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는 나올 수 없겠지. 그렇지 않아? 요거랑 접하는 기울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함수값이 아니라 구멍이 뚫려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미분은 전부 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미분 계수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랑 이제 미분이 가능하려면 요게 잘 이어져 있어야 그래야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잘 이어져 있다고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야, 항상. 이게 또 잘 이어져 있는데도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충 이런 게 있어. 너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그래프 있지? 이런 거. V자 형태. 예. X, 예를 들어서 뭐 Y는 절대값 X-1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 자,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X는 1에서 지금 연속이 잘 되어 있잖아. 잘 이어져 있긴 하지. 그치? 극한값도 존재하고 그 다음 함수값도 존재하잖아. 잘 이어져 있잖아. 그리고 맞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왜 그러냐면 요걸 일단 절대값 풀어보면은 두 가지로 풀 수 있지. 양수함수 두 가지로 나눠서 풀 수 있잖아. 그럼 이거 나눠주면 어떻게 나요? 양수일 때는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나와? 그냥 x-1 나오지. 그래? 그 다음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이제 기울기만 보면 기울기 어차피 이게 둘 다 1차 함수니까 1의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는 얼마야? 1의 왼쪽에서 오는 요 위에 이제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다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근데 1의 오른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다 1이잖아.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왼쪽, 오른쪽이 다른 기울기가 나오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x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f'1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거지. 됐어?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함수가 연속함수라고 하면 연속함수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미분 가능이라는 게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고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가 연속함수 안에도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지. 지금 같은 경우 얘도 연속함수잖아. 근데 이건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려면 무조건 연속 안에는 있어야 돼. 연속은 돼야 돼. 지금 아까 보는 것처럼 이제 불연속이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 함수에서. 근데 그 연속이라고 해도 항상 미분이 가능한 게 또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연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됐지? 그래서 이렇게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이런 점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첨점이라고 얘기해. 첨점. 그러니까 이런 건 너네가 그냥 그림으로도 확인이 가능해. 이렇게 살짝 뾰족한 점이 있잖아. 뾰족한 점. 이런 뾰족한 점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이 첨점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절대값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 좀 이렇게 좀 이상한 그림으로 나오기도 해. 어떤 식으로도 나오냐면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 그래프가. 그럼 여기도 좀 뾰족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첨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첨점 같은 경우는 너네가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바로 확인이 가능해. 좀 뾰족하다 싶으면 얘 바로 첨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그리고 가끔 이런 그래프도 나오거든. 절대값 그래프 중에서도 뭐 이런 것도 나와.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첨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도 좀 뾰족하지. 그치? 생각해보면 요 값에서 여기 있는 x값에서 왼쪽으로 올 때의 기울기와 오른쪽으로 올 때의 기울기는 당연히 다르지. 여기 기울기는 얼마야? 이쪽으로 올 때 기울기 얼마야? 0이잖아. 0. 이거 기울기 0이잖아.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양수 기울기 나오겠지. 그러니까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첨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하니? 잠깐 쉬었다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함수를 먼저 볼까? 몇 개만 좀 풀고 할까? 몇 개만 좀 풀어볼게, 얘들아. 대표형 몇 개만 좀 풀고 할게. 다 할 수 있겠지? 일단 볼게.
유형 1번에 253번 잠깐 볼게요. 자, fx에 대해서 x 3차 함수네, 그치? 3차 함수인데 x의 값이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11이래.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래. 자, 그냥 평균 변화율 그냥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1에서 a까지 변한다 했으니까 a-1분의 fa-f1 요거 그냥 계산을 하면 되지. 요게 지금 11이란 얘기잖아. 맞지? 요거 계산하면 돼. 그럼 a-1분의 얼마야? a 대입하면 그냥 a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지? 0이지 0. 그치? 뭐 0 안 써도 되지. 이게 지금 11이란 얘기야. 그냥 3차 방정식 풀면 되지. 맞지? a-1 곱한다고 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다가 11a 마이너스 11이니까 넘기면 a 세제곱 마이너스 13a에 플러스 12가 0이잖아. 그러면 요거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얼마로 가능하겠니? 1로 가능하지. 그럼 1에다가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12 0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이제 a-1하고 a제곱 플러스 a-12가 0이잖아. 얘가 인수분해가 4, 3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1과 a 플러스 4와 a-3으로 인수분해 가능한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거냐? a 값이 1보다 크다고 나왔지, 그지? 그럼 얼마야? 그러면 3이란 얘기지. 이해하지? 별로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잠깐만 볼게요. 56번. 여기 나와 있는 유형에는 그 평균 변화율의 기하적 의미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 기울기라 했잖아. 그래서 기울기를 그냥 생각하면 되거든. 자, 지금 뭐라 하냐면, 요 그래프에서 지금 AB의 기울기가 얼마래? 요 기울기가? 2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굳이 이렇게 식으로 써본다고 하면 4-2부터 4까지 변할 때 그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럼 이 4-2분의 F4-F2 요 결과가 이제 그 2라는 얘기거든. 맞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있는 건 0에서 2까지 변할 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을 찾으래. 0부터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2-0분의 f2-f0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이걸 찾으라는 얘기거든. 맞아? 근데 지금 요 함수 그래프가 2차 함수라며. 2차 함수 맞지? 그러면 0에서 2까지의 간격과 2에서 4까지의 간격이 어때? 같겠지 당연히,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4일 때의 함수값과 0일 때의 함수값이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f4랑 f0이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요거 위에 거 여기서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요 분모는 2가 될 거고 양변에 2 곱하면 얼마야? 4가 나오지. 그러니까 f4-f2가 4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보면 f2가 얼마야 또? f2? 2에서의 함수값은 0이잖아, 0. 그치? 그럼 0이니까 그냥 f4가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거 계산하면 2-0이니까 2분의 f2가 0이라고 했고, 그 다음 마이너스 f0은 f4랑 같으니까 4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얼마란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이제 구할 수 있겠지. 됐지? 그냥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60번 한번 볼게. 260번. 자, 2차 함수로 나와 있지. 2차 함수가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대.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 이게 같다라고 했을 때 c 값을 구하래. 자, 이걸 기호로 써보면, 그러니까 3-1분의 f3-f1,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지. 기울기, 맞지? 이렇게 쓰면 되고, x는 c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거는 기호로 표현하면 f'c라고 쓸 수 있지. 맞아? 기호로 쓰면. 근데 요게 지금 같다라는 건데, 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일단 요건 좌변은 계산이 가능하잖아.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3-1 2분의 f3이 얼마지? 3 대입하면 얼마야? 3이지. 9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그리고 이 미분계수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극한이라고 했지, 극한. 리미트 h로 할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자, 요게 이제 미분계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렇지? 요거를 계산을 해야 돼, 요거를.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
자, 그대로 그냥 대입만 하면 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좌변은 2라고 할 수 있지, 계산해서. 그 다음에 x 대신에 c 플러스 h를 대입하면 c 플러스 h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c 플러스 h 마이너스 그러면 c 대입하면 c 제곱 플러스 2c 이렇게 나오나? 맞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자, 계산해볼게. 자, 2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전개하면 얼마야? c제곱 플러스 2ch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h에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2c라고 쓸 수 있으니까 계산을 다 해보면 얘 일단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2c도 날라가네, 이렇게. 맞지? 그리고 이제 남는 것만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2에다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분자에 있는 거를 h로 좀 묶어주면 얘는 h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이거 h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2c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아? 그러면 이제 0분의 0꼴이잖아. 맞지? 그럼 이제 h 약분이 가능하지? 그치? 앞에서 극한했던 거랑 똑같아. 그리고 나서 h에다 0을 대입해버리면 뭐가 나와? 2c-2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2 넘기면 얼마? 4는 2c니까 c 값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야. 됐어? 그냥 극한 계산하면 돼, 똑같이. 그치? 근데 이제 기울기에 대한 극한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63번. 자, 이것도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1이 마이너스 2래. 요게 마이너스 2라고 나왔고, 이때 지금 밑에 있는 극한 값을 구하라고 나왔는데, 자, 이거 계산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요거 먼저 한번 좀 얘기해볼게요. 우리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했지, 기호로? f'a라고 쓴다고 했지, 그치? 요렇게 쓰는 건데, 근데 여기다 규칙이 좀 있어. 규칙이 뭐가 있냐면, 요 h 앞에 있는 요 개수 있잖아. h 앞에 개수랑 요 h 앞에 있는 개수가 항상 같아야 돼. 그래야 이렇게 이게 쓸 수 있거든. 시계 형태가 항상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시계 형태가 항상 똑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얘는 우리가 f'1이라고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못 써. 얘를 왜냐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맞추려면 여기 있는 2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니까 어차피 이게 극한은 밖으로 내보낼 수 있잖아, 항수를. 그러니까 2분의 1을 밖으로 이렇게 뽑아줘야 돼. 그러면 얘랑 어때? 똑같이 맞춰졌잖아. 그럼 이때 이제 요거를 f'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결국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f'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됐어? 우리가 요 안에 있는 건 f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변형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있는 거를 얘랑 똑같이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렇게 맞춰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얘도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h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h, 2h지.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f, 1 플러스 3h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랑은 좀 다르단 말이야. 지금 원래 h가 한쪽에만 붙어야 되는데 둘 다 붙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지금 f'1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f1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분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변형을 할 거야. 그래서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이 마이너스 f1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놈이랑 이제 짝을 좀 만들어주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2h, 그 다음 마이너스 f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놈과 얘, 요 두 놈을 짝을 지어줄 건데, 자, 이거를 마이너스로 묶는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얘는 앞에가 f1 플러스 3h가 될 거고 얘 마이너스로 묶였으니까 마이너스 f1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맞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h가 있으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h가. 그럼 내가 분모에다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마이너스 2를 당연히 곱해줘야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이제? 이거를 f'1이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맞추면 이제 f'1로 쓸 수 있는 거야. 맞췄을 때.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2를 내가 곱했지. 변형하느라 이제 곱했던 걸 다시 곱했으니까.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뭘 곱해야 돼?
3을 곱해야지, 그지? 그럼 3을 곱하면 당연히 분자에다가 똑같이 3을 곱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 F'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됐니?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F'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얼마래? 마이너스 2라며.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얼마? 10이라고 쓸 수 있겠지. 됐니? 이게 유형이 몇 개냐? 어? 21개? 네, 근데 지금까지 배운 걸로만 하면 아니. 오늘 다 나가긴 할 거예요. 다 나가거든요. 다 나가긴 할 거야. 가능해요? 대표형은 못 풀어줄 것 같은데, 다. 지금 우리가 한 것까지는 몇 어디야? 어디까지야? 뭐요? 어? 저희가 한국까지가 될걸요. 9까지. 9까지야? 네. 그러네. 장수로 따지면 3장 약간 너무 비슷해. 그러네. 저희들은 나간다 치면 5장 아닌가? 뭐 일단 해볼게. 이거 268번까지 일단 해보고 그리고 일단 진도를 좀 나가볼게. 자, fx에 대해서 지금 f2가 2고 f'2가 5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값을 구하래. 이것도 방금 했던 거랑 조금 비슷하게 변형을 좀 해줘야 돼. 변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식이 2개 있다고 했잖아. 리미트 이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을 사용하는 공식이 있고 f 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사용하는 공식이 있고 그 다음 리미트 b 마이너스 a 그러니까 b가 a로 갈 때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나오는 공식도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둘 다 f'a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공식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맞지? 밑에 있는 공식. 그래서 이거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 이거의 형태로. 됐지? 이거의 형태로. 자, 그럼 얘를 f'a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기다가 뭘 할 거냐면 x가 2로 갈 때 x-2분의 2fx-xf인데 여기 그러니까 분자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2f2랑 그 다음에 플러스 2f2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얘를 더해주고 빼줘볼게. 자, 이건 변형하기 위해서 더해주고 빼준 거라서 일단 보면 x가 2로 갈 때 x-2분의 앞에 거랑 여기 가운데 있는 세 번째 거 얘랑 둘이 이제 2로 묶어주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나? fx-f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가? 맞아?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 요거 뒤에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f2로 묶어볼게. 그러면 얘는 x-2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맞아?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얘를 요렇게랑 요렇게 두 개로 쪼갠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2는 상수니까 밖으로 뽑아도 상관없지. fx-f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2 곱하기 나왔었네. x-2분의 f2 곱하기 x-2라고 쓸 수 있지. 맞아?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f'2라고 쓰면 돼. 오케이? 뒤에 있는 걸 쓰면 돼. 뒤에 있는 거. 그리고 앞에 2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얘 약분하면 얼마야? f2는 그냥 상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수니까 극한 뭐 씌워도 어차피 그냥 똑같이 f2가 나오겠지. 됐니?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요거 얼마야? 10 마이너스 2니까 8이라고 나오겠지. 됐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거를 이렇게 다 변형하면서 하진 않을 거야. 원래 푸는 건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걸 나중엔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지금은 그냥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봐봐. 이렇게. 이걸 지금 다 풀어줄 수 없겠는데? 그 다음에 다시 좀 넘어갈게. 다시 넘어가서 이제 개념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 지금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도함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도함수. 자, 도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기울기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기울기의 함수. 그러니까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예를 하나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뭐 그냥 2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 1차 함수라고 해보자. 일단 얘는 기울기가 당연히 얼마야?
기울기는 2잖아. 맞지? 그러면은 x가 뭐 1에서의 뭐 미분 계수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2라는 결과가 나오겠지. 그치? 기울기가 무조건 2니까. 맞지? 그러니까 항상 어떤 값이든 간에 항상 2라는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이거를 나는 이제 이게 지금 1차 함수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만 얘가 2차 함수면은 기울기가 어떤 점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 아니야. 맞아? 2차 함수 이렇게 포물선으로 나오니까 x가 여기 있을 때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 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다르게 나오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매번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계속 뭘 했었냐면 계산할 때 리미트 x h가 0으로 갈 때 뭐 h분의 예를 들어서 x는 1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했단 말이야. 이걸로 대입해갖고 계산을 자꾸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울기에 대한 극한, 요거에 대한 그 함수의 식을 우리가 찾고 싶은 거지. 기울기에 대한 함수의 식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자, 그거를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는 이제 이 1이라는 값에서의 미분계수를 찾는 게 아니라, 좀 일반적인 x에 대해서의 그 미분계수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x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 대입하면 2x 플러스 2h,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다가 x 대입하면 그냥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2x 없어지고 1 없어지고 h분의 2h니까 약분하면 뭐가 나와? 2라는 결과가 나오지. 그래서 그냥 이게 이제 이 함수에 대한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뭐든 간에 항상 얘는 기울기가 2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는 f'x라고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 수열로 따지면은 일반항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항. 그러니까 일반항을 알아야 그 수열의 모든 값을 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일이 그냥 하나씩 찾는 게 아니라 뭐 일반항 같은 게 예를 들어서 an을 뭐 2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을 이렇게 구해놔야 얘네다가 뭐 내가 100번째 항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 100을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도함수라는 것도 기울기에 대한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일반항 그걸 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만약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fx가 이번엔 그냥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건 당연히 x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 그지? 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 자, h분의 마찬가지 이거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x 플러스 h 대입하면 x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fx니까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게 나오겠네. 이렇게 맞지?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한번 해보자. 전개하면 뭐가 나와? h분의 x제곱 플러스 2hx 플러스 h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서 뭐가 나와? 3도 없어지네. 그지? 그리고 h분의 2hx 플러스 h제곱이니까 h 하나씩 깔 수 있잖아. 그리고 계산해보면 리미트 h가 얼마야? 0으로 갈 때 2x 플러스 h 이렇게만 나오겠지. 그럼 h를 0으로 보내면 뭐가 나와? 2x라는 결과가 나오겠지. 요게 이제 도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가 기호로 f'x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놓고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매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딴 그냥 대입만 하는 거지. 그럼 1 대입하면 얼마야? 2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함수의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x는 1에서의 기울기라는 건 대충 1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 기울기의 일반항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지. 그냥 똑같이 정의해. 이게 도함수의 정의거든.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냥 구하면 돼. 이렇게. 됐니?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기호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지금은 내가 f'x만 썼는데 이걸 그냥 y'이라는 기호를 쓸 수도 있고 얘를 뭐 dy dx라고 읽는데 그러니까 dy 뭐 dx분의 dy 뭐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고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요게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건 그냥 기호야 그냥.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 y를 우리가 fx라고도 쓰기 때문에 d, dx에 fx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 기호야 기호. 미분하라는 기호.
그래서 기호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함수를 계산을 할 때, 지금 내가 이제 이거 정의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매번 우리가 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2차 함수, 1차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구했으니까 좀 그나마 간단한데, 만약에 이게 한 4차 함수라고 해봐. 4차 함수에서 뭐 x 4제곱 마이너스 뭐 7x 제곱에 세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봐. 그럼 이거 계산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이걸로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겠지, 이거? 이거 4제곱을 전개를 해야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되게 좀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공식을 하나 만든 게 이제 첫 번째 다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거야. 요게 이제 그 공식인데, 어차피 지금 하는 그 함수들은 다 다항함수밖에 안 해, 너네가. 나중에 미적분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다른 함수들 가지고 미분도 할 텐데, 지금은 다 다항함수밖에 안 할 거야. 그래서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법이 나와 있어. 일단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 y는 x의 n제곱이라는 다항함수가 있을 때, 요거를 미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호가 y'이지, 그지? 기호는 미분법이니까, 미분의 기호가 y'이니까. y'은 요 n을 이제 밑으로 떨어뜨리면 n 곱하기 x에 떨어뜨리고 나서 n 곱하기 x에 요거 하나 까면 n-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게 이제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방법이야,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이 있다고 해볼게. x 세제곱이라는 요런 함수가 있을 때, 이거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3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3 곱하기 x에 요거 3 하나 까면은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게 그냥 방법이야. 방법은 되게 쉽지. 그치? 위에 있는 숫자 떨어뜨리고 얘랑 곱한 다음에 지수 하나 까면 돼, 그냥. 하나 빼서 그냥 써주면 끝이야. 그럼 만약에 y는 뭐 2x 제곱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 y 프라임은? 그냥 이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얘랑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얼마야, 그러면? 4x 끝이지, 그냥. 2에서 하나 빼면은 1이니까. 그치? 4x라고 쓰면 돼. 이해하니? 아까 우리가 했던 거 2x 플러스 3 같은 거 있었지? 그럼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1 떨어뜨리면 얼마야? 2가 되지. 그리고 1에서 1 빼면 뭐야? 0제곱이잖아. 0제곱이 얼만데? 1이지, 그냥. 그래서 그냥 2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하니? 요게 미분법의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걸 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미분이라는 걸. 매번 이렇게 아까처럼 그렇게 정의대로 하지 않고 요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야, 도함수를. 알았지? 이거에 대한 증명은 안 해도 되겠지? 안 할게. 혹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사용법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냥 굳이 하진 않을게. 지금 시간도 별로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함수의 밑에 실수배랑 이제 합차의 미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거는 편하게 미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x의 뭐 n제곱이랑 뭐 y는 x의 뭐 2n제곱, 자 요렇게 있어. 요런 두 함수가 있는데, 자 이 함수를 두 개를 더해서 x의 n제곱 플러스 x의 2n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미분하는 방법은 그냥 똑같이 하면 된다는 얘기야. 똑같이 그냥 각자 하면 돼, 각자. 요거 n 떨어뜨리면 n x n-1제곱이고, 얘도 이제 요거 그냥 통째로 떨어뜨리면 2n x의 2n-1제곱으로 각자 미분을 똑같이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뭐 덧셈이나 뺄셈, 상수배 마찬가지. 그냥 다 편하게 그냥 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자, 이 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y 프라임은 그냥 다 떨어뜨리면 돼. 3x 제곱에 그 다음 뭐야? 4x 그 다음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돼. 그 다음에 얘 상수 같은 경우 미분하는 거는 얘 그냥 상수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 x의 0제곱이라고 생각하면 0 떨어뜨리면 얼마야, 곱하면?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상수를 미분하면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돼.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래서 요게 이제 미분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다항함수의 미분법.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미분법에 대해서 좀 볼게요. 곱의 미분법. 이거는 이게 식의 형태에 따라서 미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너네 만약에 어떤 y는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x-1의 제곱 곱하기 3x 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세제곱이 나왔다고 해볼까? 요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그러면 아까 내가 지금 미분법 도함수에 대한 그 다함수에 대한 이런 미분법을 했잖아, 공식을. 그럼 이거를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다 전개는 해야 돼. 아까 덧셈 뺄셈에 대해서만 이게 다 가능하다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다 전개는 해야 돼. 전개해서 다 이제 이게 다 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각자 다 미분을 해주면 되긴 하거든. 근데 이거 전개하기가 만만치가 않지. 그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미분법도 있는데 방법만 또 알려줄게. 이거 증명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방법만 좀 알려줄게. 요거를 내가 앞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걸 gx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지금 fx랑 gx의 곱의 형태잖아, 그지? 그래서 이름이 곱의 미분법인데, 자, 이거 미분하는 방법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을 해주면 돼. 요게 방법이야. 증명은 내가 시간 되면 다 해줄게. 알았지? 지금 그냥 일단 방법만 외워.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한 번씩 미분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자, 여기서 또 문제지. 여기서 또 이게 있는, 자, 요것도 미안한데 같이 할게. 합성함수 미분법이라는 게 있어. 합성함수 미분법. 그러니까 식의 형태에 따라서 다 지금 이게 너무 달라서 좀 미안하긴 한데, 자, 이렇게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은 또 달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방법만 좀 얘기해주면 얘는 f'gx에 곱하기 g'x라는 이런 미분법이 있거든. 이것도 나중에 증명을 해줄게. 방법은 그거야. 바깥에 있는 거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 안쪽에 있는 거 또 따로 해서 이렇게 미분해서 곱해준다라고 하거든. 이걸 우리가 속미분이라고 얘기를 해. 그냥 이거는 전문 용어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부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속미분이라고 안에 있으니까 속미분이라고 해서 바깥에 곱해주는 게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y는 2x 플러스 3의 세제곱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요거를 미분할 때는 일단 전체 이거를 통째로 그냥 x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거 미분 어떻게 해? 얘를 통째로 x라고 생각하면 그냥 안에 있는 걸. 그럼 미분 어떻게 해? 3 x 제곱이지, 그지? 근데 요게 x가 실제로는 2x 플러스 3이잖아, 그지? 이거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미분하고 나서 이 안에 있는 거를 미분을 해서 바깥에다 곱해주는 거야. 그게 속미분이야. 그럼 요 안에 있는 거 2x 플러스 3을 미분하면 뭐야? 2x 플러스 3 미분하면 2 나오지. 그냥 2밖에 안 나오잖아. 상수는 그냥 없어지니까. 그럼 바깥에다 2를 이제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요게 이제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래서 그럼 만약에 y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해보자. x제곱 플러스 2의 4제곱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것도 한번 미분해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4 x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까지 써.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거를 속미분을 해주는 거야. 요거 미분하면 뭐 나와? 2x 나오지, 2x. 그걸 바깥에다가 곱해준다고, 이렇게. 요게 합성함수의 미분 방법이야. 오케이? 그럼 이건 지금 합성함수랑 마찬가지 곱의 미분법이 같이 섞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얘 미분을 해보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라고 했지.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1만 나오고 1제곱이지, 그지? 그리고 안에 거 속미분 해봐야 어차피 얼마야? 1이니까 안 써도 상관없겠지, 그지? 그냥 냅두면 돼.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3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x-1의 제곱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뭐야? 3의 얼마? 3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하면 3이지. 그걸 앞에다 해주는 거지, 이렇게. 바깥에다가. 그래서 그럼 이게 끝이야. 물론 이걸 정리를 하는, 이게 전개하는 게 아니라, 전개는 아니고 공통인수가 몇 개 보이지, 그지? 그래서 그걸로 좀 묶어서 조금만 정리하는 거지. 그러면 끝이야. 됐어? 됐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렇게 세 가지면은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됐지? 증명은 지금 미안한데 이거 지금 해줄 수가 없어갖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좀 해줄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난 2개에 대한 곱의 미분법을 했잖아. 근데 이것도 3개가 있는데 3개짜리도 있거든. 그러니까 fx 곱하기 gx 곱하기 hx라는 것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패턴은 똑같아.
얘 미분하고 얘 그대로. 얘 미분하고 이거 그대로. 얘 미분하고 이거 그대로. 오케이? 패턴은 똑같아 근데. 그치? 똑같이 하면 돼. 맞지? 그래서 지금 A단계가 지금 다 연습할 수 있게 다 나와 있거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꼭 니네 풀어야 된다. 알았지? 요거까지는 꼭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요거 가지고 계속 이어서 좀 해볼게. 지금 시간이 없는데 다 할 수 있으려고 했네. 자, 73번 한번 볼게. 273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거 만족시키고 f'0이 2일 때 f'1 값 구하래. 자, 이것도 하나의 유형이라서 거의 푸는 방법을 이제 외워야 될 텐데, 일단 f'0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미분 계수의 그 정의로 써보면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을 f'2라고 f'0이라고 쓸 수 있잖아. 맞지? 정의로 가면 이게 이제 2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제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거 만족한다 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쪼개는 거야. fx 플러스 y를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두 개로 쪼갤 거야. fx 플러스 fy로 쪼갤 거야. 자, 얘는 항상 이런 패턴으로 풀면 돼. 항상 똑같아. 그래서 요거 처음엔 어려워도 좀 이게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이것도 fh 마이너스 f0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쪼갠 거지. 저걸 이용해서. 그래서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만족한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얘랑 없어지지, 그치? 그리고 얘가 이제 2란 얘기거든? 다시 정리를 좀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2란 얘기야. 자, 이걸 이용하라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뭘 찾으라고 했냐면 f'1을 구하래, f'1.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미분계수의 그 정의를 이용해보면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f1 플러스 h를 앞에 있는 저 식을 가지고 다시 쪼개보면 h분의 f1 플러스 f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1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럼 얘 둘이 어떻게 돼? 없어지잖아, 그치? 그 남는 것만 써보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뭐야? fh라고 쓸 수 있지, 그치? 이게 얼마란 얘기야? 2라고 했잖아, 그치? 2가 답인 거지. 그래서 그치? 다 이렇게 풀면 돼. 똑같아. 여기 있는 275번 뭐 요 유형은 지금 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그러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77번도 한번 볼게. 277. 자, y/fx의 그래프랑 이 그래프 위에 x는 1인 점에서의 접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렇게 나와있지. 이때 지금 이거의 값을 구하래.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 f'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바꿀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바꿀 건데, 근데 이거를 매번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짜증나니까 요거를 좀 알려줄게. h 0으로 할 때 만약에 별 h분의 f의 1 플러스 뭐 세모 h 마이너스 f1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냥 별분의 세모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별분의 세모 f'1로 써주면 이게 답이야.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봐. 어차피 요거 변형할 텐데 얘는 1은 밖으로 뽑겠지. 2분의 1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뭘 곱할 거야? 3 곱하겠지. 그래야 맞출 수 있으니까. 분모에 3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뭘 곱해? 3을 곱하겠지. 그럼 이게 이제 f'1이니까 결국 2분의 3 f'1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를 매번 이렇게 변형하지 않고 그냥 이거 보고 이거분의 이거 f'1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이해하지? 자, 그럼 2분의 3 f'1을 구해주면 되거든, 여기서. 그러면 f'1이라는 건 결국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 직선이 지금 이 점하고 이 점 두 개를 다 지나고 있지. 그럼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만 찾으면 끝난다는 얘기네. 맞지? 요 기울기 얼만데? 1 빼기 0분의 5 빼기 6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기울기 마이너스 1. 이게 그러니까 f'1이겠지. 됐어? 그럼 답이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3이란 얘기지. 됐니? 자, 이건 이제 미분 가능과 연속성 이런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연속이라는 함수 안에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연속이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것도 존재하겠지, 당연히. 지금 우리는 이걸 찾으라는 얘기지.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
아까 얘기했지만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첨점이라고 했었지. 좀 뾰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연속이 아니면 당연히 미분은 불가능하고.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첨점이 존재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몇 번일 것 같아? 일단 1번은 어때? 1번은 y는 3이잖아. 얘 연속인가? y는 3. 연속은 맞지? 미분 가능한가? y는 3 그냥 이런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 미분 가능하잖아. 그치? 기울기 0이잖아. 다. 맞지? 가능해.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아니지. 그 다음 2번은 어때? 절대값 x 세제곱이래. 이거는 니네 절대값 x 세제곱은 그냥 뭐야? 이거 아니야? 절대값이 별로 의미가 없지. 그치? 왜냐면 어차피 이게 마이너스 x로 나오면 세제곱 해봐야 마이너스 x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지. 이거지. 이거는 당연히 뭐야? 이거 그래프는 너네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살짝 탄젠트 느낌으로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x 세제곱. 그러니까 니네 여기 x의 n제곱이라는 다항함수에서 n이 만약에 홀수라고 한다면 항상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끝나. 물론 이제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거꾸로 이게 뒤집어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 근데 너네 그러니까 1차 함수 같은 경우도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끝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5차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대충 이렇게. 오케이? 근데 짝수 차수일 때는 2차 함수나 4차 함수나 뭐 6차 함수 이런 것들은 위에서 시작해서 위로 끝나. 이렇게. 포물선으로. 마찬가지 4차 함수도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6차 함수는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래서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는 일단 연속인 건 확실하지. 그리고 다항 함수는 확실하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연속이고 그 다음에 첨점이 있나? 뾰족한 부분 없잖아. 그지? 잘 이어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잘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미분까지 가능하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아니겠지.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어때? 저거는 앞에서도 많이 봤잖아. x가 0보다 클 때는 1이고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이건 아예 연속 자체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아니겠지. 얘도. 맞지? 그 다음 4번도 어때? x가 양수일 때는 2x지. 근데 음수일 땐 뭐야? 0이잖아. 그지? 그럼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뭐야? 첨점이지. 우리가 찾고 있는 거지. 연속은 맞고 미분 불가능한 곳이 있잖아. 0에서. 그지? 그러니까 4번이겠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87번 한번 볼게요. 자, 함수 fx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대. 이때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합을 구하래. 자, 여기서 이제부터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얘는 연속도 되는 거야. 무조건. 그치? 왜냐면 미분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속이 깔려 있어야 되니까 연속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말이 안 나와도. 이해하지? 그래서 일단 2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여기 붙어있네. 그치? 연속이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이용할 거야. 그럼 여기다 2 대입한 거랑 여기다 2 대입한 게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치? 그러면은 4는 2a 플러스 b랑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지. 이게 첫 번째 연속 조건 한 거고. 그 다음에 미분 조건으로 하는 거야. 이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미분도 어쨌건 극한값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따진다고 했잖아.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2에서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겠지 기본적으로. 그래야 존재를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미분을 하는 거야. 얘 미분하면 뭐야? 위에 거 미분하면 얼마야? 2x지. 밑에 거 미분하면 얼마야? a지. 그지? 그럼 요게 이제 각각 도함수가 되는 거야. 위에 거에 x가 2 이상일 때의 도함수가 이거고 x가 2보다 작을 때의 도함수가 이거라는 거지. 그러면 x는 2에서 미분이 존재하려면 여기다 2 대입한 거랑 여기다 2 대입한 게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지? 그럼 결국 2 대입하면 4. 여기는 대입할 게 없으니까 그냥 a겠지. 그러니까 a 값이 4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b 값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4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극한 연속 조건이랑 이번엔 미분 가능 조건 그거를 같이 쓰는 거야. 그 두 개를 가지고 식 두 개가 나오면 연립해서 푸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91번을 한번 볼게. 뭐야 이거?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y는 xfx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돼. 그지? 자, 요거는 증명 과정인데, 잠깐 좀 보면, 자, 이걸 gx라고 했지, 그지? gx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하려면 요걸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한 게 지금 이거지. 사실 gx라고 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여기 x 플러스 h를 다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gx가 이게 통째로 그거니까, x 대입하면 xfx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이 밑으로 살짝 변형을 이제 한 거지. 맞지? 변형을 한 거야. 변형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지. 맞아? 맞아. 이거랑 이거 곱하면 이거 나오잖아. 요만큼 거. 그치? 근데, 이거 곱한 건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그럼 이거 곱한 게 없었으니까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에 x 플러스 h fx를 빼주고 더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랑 얘를 가지고 이걸로 이제 x 플러스 h를 묶어서 이렇게 만든 거지. 됐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랑 이제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 분배해보면 x fx 플러스 h fx잖아. 그러면 이거 둘이 없어지지. 그럼 뭐라는 얘기야? 뒤에 남는 건 hfx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쪼개는 거지. 이렇게 하나 쪼갠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쪼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뭐야? 여기다 극한 씌운 게 f 프라임 x지. 이게 도함수 정의니까. 그리고 앞에 지금 뭐가 붙었냐면 x 플러스 h가 붙었거든. 근데 h를 0으로 보내니까 뭐가 남아? x만 남겠지. 그러니까 곱하기 x가 남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h분의 hfx니까 이거 약분하면 뭐야? fx 남지. 그리고 h를 0으로 보내버리면 지금 여기 변수가 h니까 fx는 그냥 그대로 나오겠지. 상수 취급 당하니까. 플러스 fx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나에 들어갈 식이 fx가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곱의 미분이잖아. xfx 이거 지금 얘랑 곱한 거의 미분이잖아.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만데? 1이잖아, 1. 그럼 미분 그대로니까 1 곱하기 fx. 그 다음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니까 f 프라임 x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야, 이거. 이게 저거지. 맞아? 이해하지? 그 다음 93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좀 비슷한 식이 있지. 아까랑 똑같아. 푸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좀 나중에 해줄게. 일단 좀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해볼게. 자, f 프라임 0이 2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그럼 요거 가지고 일단 저 미분계수의 정의를 좀 이용을 하면 h분의 얘는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요거를 마찬가지 f0 플러스 h를 저 식을 이용해서 쪼갤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한다 했으니까 저걸로 쪼개보면 f0 플러스 fh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차피 0h 대입할 거니까 0이지, 그지? 맞지? 여기다 x 대신에 0 넣고 y 대신에 h를 대입한 거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니까 필요 없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요 뒤에 f0이 하나 있지. 그럼 이거 까면 마찬가지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맞아? 자, 이때 우리는 f 프라임 x를 찾고 있는 거야. 자, f 프라임 x라는 거는 마찬가지 도함수의 정인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 a 대신에 이제 x만 대입하면 되겠지.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대입하면 돼. 맞지?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이거 똑같이 저거대로 쪼개면 fx 플러스 fh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h 그 다음 마이너스 f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냐? 저거대로 쪼개면, 그지? 그러면 이거 없어지잖아, 이렇게. 맞아? 그리고 이제 h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볼게. 자, 이렇게 두 개로 쪼개면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야? h분의 fh 마이너스 그 다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3x h니까 h 약분 가능하잖아. 그러면 3x라고 그냥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맞지? 근데 이게 얼마라고 했지? 마이너스 2라며. 그리고 이건 어차피 뭐야? 마이너스 그냥 3x가 되겠지. 변수가 h니까. 맞아? 이게 이제 f 프라임 x라는 얘기야. 됐어?
시간이 없네. 이게 유형이 몇 개라고? 20개. 근데 이거 다 풀긴 해야 돼, 얘들아. 네? 단어 못 풀긴 했는데. 5장 반이면 그거를 24에 풀어라고요? 공부하는데 진짜 할 수 있어. 시작해, 토요일. 아니 못할